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과학관엽동물원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 정말 오랜만에 과학관엽동물원 코너로 네, 돌아오셨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동물재활공학사 또 아쿠아리스트를 만나봤고요. 또 특수동물에 대해서도 알아봤었어요. 네, 그동안 잘 코너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거의 한 달이 넘었죠? 넘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나흘 동안이나 또 꿈꾸는 과학 세계를 무대로 그래서 막 많이 반가운 느낌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좀 아쉽네요. 그렇게 그래요? 말씀하시니까. 네. 그렇지만 과학관엽동물원의 안방마님으로서 오랜만에 찾아주신 만큼 오늘 주제가 뭔지 참 궁금한데요. 네, 이제 뭐 겨울이 다 지나가고 제가 계절이 바뀌면서 돌아왔는데요. 네. 이 봄이 다가오면서 계절과 함께 우리나라를 떠나가는 동물들이 있죠. 바로 철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철새요. 철새라고 하면 너무 춥지도 또 덥지도 않은 네. 곳을 찾아서 이동하는 새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벌써 날씨가 아주 많이 따뜻해졌는데 아직 철새가 남아있나요? 네, 사실 이 추위는 벌써 다 물러갔지만 철새가 돌아가는 시기는 주로 3월 중순부터고요. 네. 이 주로 3월 중순에서 말까지가 철새가 가장 많이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네. 모두 북상하려면 4월 말에서 길게는 5월까지도 이 북상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거의 이제 시작하는 셈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철새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네, 철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겨울을 우리나라에서 나는 겨울 철새, 그리고 반대로 여름을 보내는 여름 철새가 있습니다. 또 봄, 가을에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새도 있는데요. 이런 새를 통과철새, 나그네 새라고 합니다. 철새에도 여러 종류가 네. 있었네요. 네. 우리나라가 사계절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에 유독 철새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록된 새가 약 한 520종 정도 됩니다. 와. 이 가운데 사계절 내내 관찰되는 텃새는 40여 종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네. 나머지는 다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철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도 이 겨울 철새가 150종 정도로 가장 많은 편입니다. 네, 그럼 종류도 이렇게 많은데 수로 따지면 또 엄청나게 많겠어요. 네, 이 해마다 전국에 있는 철새 도래지 200여 곳 정도에서 네. 동시에 얼마나 많은 철새가 왔는지 모니터링을 합니다. 와. 올해 1월에 와. 관찰된 바로는 우리나라의 겨울 철새가 190여 종 정도 날아왔고요. 네. 모두 133만여 마리가 관찰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지역도 있을 것이고요. 또 조사하지 못한 철새의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해마다 평균 100만 마리 이상이 우리나라를 찾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많긴 많네요. 아까 네. 화면에서도 보니까 하늘을 가득 메울 정도로 네, 철새가 맞아요. 지나가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새들이 그럼 전부 어디서 날아오는 건가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추운 곳에서 날아왔겠죠. 보통 네. 러시아의 북부 지역이나 중국의 내몽골 지방, 주로 이제 북극 지역을 가까운 네. 그 지방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옵니다. 이 따뜻한 계절에는 넓은 초지와 습지에서 새끼를 낳아 키워도 먹이 경쟁이 없기 때문에 무사히 서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새끼가 자라고 혹한기가 올 때쯤이면 우리나라로 왔다가 3월 정도부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철새의 종류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겨울 철새로는 곤이나 기러기, 청둥오리, 또 두루미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네. 굉장히 친숙한 동물들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 겨울 철새들이 덩치가 네. 큰 편이고요. 또 이 호수나 넓은 습지에서 생활을 하는 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좀 친숙한 편이고요. 네. 또 멸종 위기종이 많기 때문에 보호와 관심을 받는 만큼 또 우리에게 좀 음. 익숙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철새는 어떤 종인가요? 네, 먼저 곤이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우리에게는 이제 백조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백조가 곤이인 건가요? 네, 그런데 이 백조라는 말이 일본말에서 유래된 그래요? 거예요. 네, 일본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말인 곤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꼭 명심해둬야겠네요. 네, 이 곤이는 북극 가까이 있는 툰드라 지대를 중심으로 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0월부터 3월 정도까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시기는 12월과 1월 정도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곤이 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 타짜인데, 농담이고요. 미운오리 새끼인데 네. 그 미운오리 새끼 하면은 곤이가 어렸을 때 회색에다가 나중에 흰색으로 변하잖아요. 네. 실제로도 그런가요? 맞습니다. 곤이의 어린 새는 이 동화에서처럼 이 회갈색 빛을 띱니다. 네. 그러다가 2년 정도 자라면 몸통 쪽부터 어미처럼 이렇게 흰색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네. 몸 전체가 완전히 흰색을 띠려면 보통 3살에서 4살 정도까지 어른 새로 자라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시간이 생각보다 꽤 필요하네요. 네, 그리고 이 곤이를 보면 겨울철에 한 발로 서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등 쪽
깃털에 부리를 파묻고 다리 오. 한쪽을 배 쪽에 숨기고 있습니다. 이 자세로 체온 손실을 줄이는 건데요. 심지어 이 고니는 너무 추운 날에는 먹이도 먹지 않고 정지한 자세 그대로 네.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대단한데요. 네. 이런 적응력을 보면 참 동물의 신비가 대단하다는 네,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럼 고니 말고 또 어떤 철새가 있나요? 네, 가창오리라는 새 들어보셨죠? 아, 네.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몇 번 소개해 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 국내에서는 보도 내용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몇 년 전에 이 조류 인플루엔자의 주범으로 네, 꼽히면서 맞아요. 많이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가창오리는 해마다 하늘을 아주 아름답게 수놓는 군무로 가장 유명합니다. 네. 먼저 화면으로 이 가창오리의 군무 한번 보시죠. 네. 야, 엄청 많네요. 와, 저게 다 가창오리 새인 거죠? 그렇죠. 네. 와, 마치 한 마리의 새 와.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장관이네요. 네. 네, 저렇게 새가 또 날아다니는데도 원리가 숨어 있다고 하고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이 보통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가창오리가 이 해마다 35만 마리 정도 되거든요. 네. 거의 전 세계 개체수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낮에는 물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해질 무렵에 먹이를 찾아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런 대규모의 군무를 보여주게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을을 배경으로 주로 이렇게 그 가창오리가 한 번에 비행하는 모습을 아주 한 폭의 그림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뭐 작은 화면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정말 멋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겨울 철새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나요? 네, 대표적인 우리나라 이 철새 도래지 세 곳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세계 5대 연안 습지인 순천만입니다. 아. 이곳을 찾는 대표적인 겨울 철새가 흑두루미인데요. 이 흑두루미는 세계적으로 1만 마리, 10,00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천연 기념물입니다. 네. 이 보시는 화면에 지금 흑두루미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머리가 흰색이고 몸통은 검은색인 이 일반 두루미와는 조금 다른 모습의 매력적인 새입니다. 이 순천만에 오는 흑두루미가 매년 1,000마리 정도라고 하니까요. 이 겨울이면 가셔서 이 흑두루미를 쉽게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 세계 흑두루미의 10분의 1이 순천만으로 오는 셈이네요. 그렇죠, 네. 정말 색깔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두 번째는 어디인가요? 네, 바로 낙동강 하구입니다. 민물과 어.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라서 물이 얼지 않고요. 또 사계절 먹이가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철새들이 사는 서식지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으로는 앞서 만나본 고니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일반 고니보다 조금 더 몸집이 큰 고니가 이 낙동강 하구를 주로 찾아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오는 큰 고니의 80%가 이곳에서 겨울을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니와 큰 고니가 다른 종류인가요? 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네. 이름대로 큰 고니의 덩치가 조금 큰 편이고요. 네. 자세히 보면 조금 부리의 색깔이나 이런 색깔 비율 정도가 조금 다른데 딱히 눈으로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른 종으로 구분은 하나 봐요. 네, 그 종 안에 포함되는 아, 종으로 같은 분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순천만, 낙동강하고 이렇게 두 군데를 살펴봤는데요. 나머지 마지막 한 곳은 어딘가요? 네, 마지막은 천수만인데요. 이곳에는 이 간척 사업으로 생긴 2개의 인공호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다양한 물고기가 서식을 하게 되면서 철새들의 대표적인 쉼터가 됐는데요. 네. 천수만에서는 앞서 만나보신 가창오리를 가장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가창오리뿐만 아니라 60여 종의 겨울 철새를 이 천수만에 가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네. 철새가 환영을 받지 못하는 때인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철새들이 돌아갈 때 이제 방역 작업이 유난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얼마 전부터도 굉장히 방역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 반론도 있는 편입니다. 어, 왜냐하면 이 철새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경우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네. 이 철새가 이동하고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것이 한두 해 정도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만큼 이 철새가 정말 이 조류 인플루엔자의 어떤 주범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는 편이고요. 네. 네. 사실상 이런 철새의 바이러스를 최종적으로 옮기는 것도 사람이나 뭐 자동차 이런 경우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사실 철새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낙동강하고 이런 오염에 대해서도 접한 적이 있는데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네. 좀 오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철새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피해가 입지 않도록 좀 철저히 준비도 하면서 또 저희가 그런 환경을 잘 조성해야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이 듭니다. 의견들 중에는 철새가 오히려 우리나라에 와서 반대로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가. 물론
환경오염도 있지만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오히려 피해자의 입장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로 이제 놀러 오고 서식하는 철새들인 만큼 또 우리가 좀 보금자리를 잘 마련해야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앞서 말씀하신 수천만 그리고 낙동강 하구 그리고 천수만이었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 세 종류의 장소를 한번 찾아가서 그 멋진 좀 관광을 구경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